야권판 이준석, 이건 뭡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를 다뤘는데 바로 야권판 이준석이 나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기사 있습니다. 야권판 이준석 바람 불어라. 어대명에도 97세대 출마 러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출마 선언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통점은 이른바 97세대. 그러니까 대학 학번으로는 90년대 학번, 출생 연도는 70년대생.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새로운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좀 빛을 못 봤다 이런 평가 받았는데 이번에 잇따라 지금 당대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는 야권에서도 이준석 대표처럼 그런 젊은 지도부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참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위기에 봉착하고 고립됐다 그러는데 야권에서는 우리도 이준석 대표 같은 인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겁니다, 지금요. 참 묘해요, 상황이요. 좀 더 보죠. 86세대에 가려서 길을 못 비던 97세대. 열세인 줄 알면서도 당원 대중들에게 지금 눈도장을 찍고 뭔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골리앗과 다윗 싸움 아니냐. 여기서 골리앗은 이재명 의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단일화 땐 골리앗을 꺾는 이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어요. 지금 일단 3명 정도인데 더 있어요,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손을 들 것 같죠. 단일화하게 되면 또 그래도 힘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대명이라고 하는 체념, 그거를 박용진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그 말씀 드립니다. 저는 흐름만 바뀌면 바람만 생기면 바람. 예 얼마든지 새순 세부대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된다. 요즘 보면요, 이제 97세대라든가 이제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제 공개적인 인터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재명 의원은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분들은 익명 또는 저렇게 영상이 공개가 안 되는 어떤 주장 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상이 없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이고요. 요 얘기 좀 해보죠. 김광석 소장님. 네. 여기 보면 뭐 이변, 야권판 이준석 바람. 가능할까요? 이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전대에서 친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홍영표,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이제 불출마한다고 포기를 했어요. 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그때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왜 지금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의 대항마로서의 어떤 의미로서의 세대 교체 바람을 불고자 하는 그런 의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0대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갔어야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때부터. 한참 전부터 그렇죠. 당대표를 꿈꿉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재명 의원이 나올 것 같으니까 대항을 해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왜 기다렸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식의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왜 내가 나가는지를 국민과 야당 예. 지지자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은 다 없어지고 지금 사실상 친문의 어떤 대표 주자들이 불출마 선언하니까 대체제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 명분을 얻어가는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는 명분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예컨대 의원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이 형국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진정성의 의미가 약간 퇴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 세대 교체 얘기하면 김영삼, 김대중의 뭐 40대 기술원. 예. 근데 여기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뭐 이런 예.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뭐 이재명 의원보다 젊다고는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참신함과 어떤 새로운 어떤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예. 뭔가 딱히 들어오는 부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어떤 변화를 근본적으로 만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흐름, 미리 준비된 흐름은 아니고 뭔가 반대를 위한 출마 아닌 거냐. 좀 약간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뭐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요, 강병원 의원도 그렇고 이제 출마의 명분을 세대 교체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본인들이 그 새로운 리더십이 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변의 가능성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네,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리고 그 실제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다수당이었고 그 전체 국회의원들이 예. 가는 워크숍도 국민들이 훨씬 관심을 가질 만한데 그냥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냐 안 하냐만 뉴스가 되니까 사실 기자들이 별로 그냥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지켜봤죠.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되어도 그리고 되지 않아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난 5년간의 민주당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지 않고서는 예. 뭔가 더 나은 민주당이 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때 확인을 했고 지선 때까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로움에 대한 요구는 지금 전반적으로 있는데 예. 만약에 이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주체가 아예 없다고 하면 더 이렇게 희망을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예. 그래도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 박용진 의원 그리고 강병원 의원, 강훈식 의원이 일단 출마 선언을 했고 예. 그리고 이어서 뭐 전재수 의원이나 아니면 박주민 의원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역대 이제 전당대회 결과를 보더라도 50%를 넘겨서 당대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세력들이 만약에 규합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고 하면 예. 그들이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래서 뭐 지금은 가능성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힘든 거는 분명히 보인다는 건 전제가 네. 깔려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요.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이제는 그냥 어떤 젊은 인물이 나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민주당을 어디로 이끌고 갈 건가. 아.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 주택 문제 관련해서도 예. 어떤 정책을 기조로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저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 네. 힘든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걸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새로운 요구가 있는데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야권판 이준석 대 어대명의 싸움이다, 지금.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묘합니다, 정치권이라는 게요, 지금요. 다음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재명 옆집 비선 캠프 의혹을 산 곳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뭐 빌렸다고 좀 알려진 곳이잖아요.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일 때 GH가 합숙소로 전세 계약을 한 곳이다. 근데 이곳이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캠프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이러는데 여기에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박봉건 의원님.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여러 갈래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경찰, 검찰 쪽에서. 근데 지금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 도전해서 안 된다고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 중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이게 뭔가 일이 벌어진다면 당 전체가 엄청난 치명상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게 뭐 그 대선 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은 상식적으로 도지사 옆에 그 산하 기관인 경기주택공사의 뭐 합숙소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합숙소 그걸 빌렸다는 거잖아요. 지사 옆에 있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비선 캠프로 활용됐다라고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백현동 같은 경우도 아침에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백현동이 이게 문제됐던 게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그 용도를 예. 상향 조정해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극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그 시행사가 3천억 원의 이익을 받고 이게 가능했던 게 그 성남지사 하실 때 그 전에 그 선거대책위원회 그 본부장을 했던 분을 영입을 해서 시행사가 이 영입한 이후에 이 4단계 종목 상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그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시장이라는 그 서류가 이번에 발견됐다고 보도가 나왔고
이것뿐만 아니라 성남 FC랄지 뭐 대장동 사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있고 수사 사항이 많아요 지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0여 건에 가까운 고발 고소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 끝나고 반성 없이 보궐선거 나왔었고 이번에 또 당 대표까지 출마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권력 집착인지 아니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민주당 내 원로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 상당수 의원들도 출마를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법 리스크부터 해소한 다음에 나오는 게 훨씬 더 깔끔한 거고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국민들 생각할 때는 일단 참신성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그물에 그 나물 이런 식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과 예. 이재명이 당대표 됐을 때 민주당은 똑같은 민주당 바뀌지 않을 것이다. 쇄신과 혁신이 없다라고 느끼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에 97세대 이야기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오히려 왜냐하면 낫다. 이미 알고 있는 상대이자 또 국민들이 예.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많이 있죠. 하지만은 97세대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당대표가 됐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기존의 민주당을 완전히 환골탈퇴시켜가지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쇄신과 혁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미향을 이야기하고 민영배 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제명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대선 전에 송영길 전 그렇습니다. 대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켜주지 않고 있고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죠. 위장 탈당을 해가지고 검수완박을 통과시켜 놓고서는 다시 복당을 시켜달라? 이거는 민주당의 지각 있는 예. 의원들이라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97세대가 이런 변화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예요. 네.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데 좀 부담으로 느끼십니까?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의혹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수사는 진행 중인 거고요. 네, 대장동의 경우에도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뭔가 배임 행위가 있다라고 계속 의혹은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그 이익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가서 곽상도 의원이 사실상 돈을 받은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예. 구속까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혹들도 정말 사실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좀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네. 말씀이네요. 아무튼 어제 굉장히 민주당도 지금 민감한 상황인데 이런 압수수색을 했다는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